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짜로 분양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 분양을 받습니다. 2.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냅니다. 물론 이때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전체 분양가의 20% 정도쯤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8억 정도의 분양을 받으면은 1억 6천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3. 2021년 2월 19일 날에 시행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금지법이죠. 자, 이 법은 2021년도 2월 19일 이후에 모집공고가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를 하는 법입니다. 자, 이 법이 도입이 된 취지는 이래요. 살 집도 아니면서 분양을 받지 말라. 즉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이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조금만 들춰봐도 굉장히 답답한 법입니다. 자, 지금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무주택자가 아니면은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은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살지는 않더라도 실수요자들입니다. 자, 실수요만 참여하는 시장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요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경쟁률은 기존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가끔 나는 강남에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강남에 집이 있어야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으니 강동구에 나오는 집이라도 사야겠다. 그리고 직접 살진 않더라도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왜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만약에 주인이 살겠다고 쫓아내면은 다른 곳에 엄청나게 비싸진 전셋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디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 하니까 말이죠. 자, 이걸 지금 투기 수요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정말 굉장히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요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짜로 분양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 분양을 받습니다. 2.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냅니다. 물론 이때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전체 분양가의 20% 정도쯤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8억 정도의 분양을 받으면은 1억 6천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다 돌려받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3.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은 전세를 준다. 4. 전세를 줘도 돈이 남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값을 올려준다. 자, 지금 전세는 임대차 3법 이후로 말 그대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는 시장에서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정이라는 게 과거의 가격으로 돌아가서 안정을 찾은 게 아니라 가격이 월등히 오른 금액에서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즉 원래는 한 5층 정도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지금은 한 8층 정도에 머무르면서 안정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요즘 나오는 아파트는 주변 전세 시세만도 못한 가격이 나옵니다. 전세가 9억이면은 한 8억 정도의 분양이 나와요. 자, 이런 괴이한 현상은 전세값은 폭등하는 데 비해 아파트 분양 가격은 지속적인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2월 19일 이후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는 그나마도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값은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분양을 받은, 즉 막차 탄 사람은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은 전세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전월세 금지법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아주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시행이 그냥 되고 있는 법이에요. 야, 지금 무슨 전월세 금지법을 하고 있냐? 지금 공공택지에서는 이 전월세 금지법을 계속 예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저렴하게 분양하는 대신에 임대를 당분간 줄 수 없다라는 페널티를 안고선 요걸 이제 분양받게끔 하는 건데 이거를 이번에 민간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자, 그때는 문제가 안 됐고 지금은 문제가 되냐? 당연히 아니죠. 지금처럼 급등하기 전에 안정돼 있다고 느꼈던 그 시장에서도 전세의 가격은 사실 굉장히 비싸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세 비율이 매매가에 비해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당시에 나왔던 것이 뉴스테이라는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막 혜택도 줬어요. 그러니까 임대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막 권고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전세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는 정말 최악의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 과거에도 문제거리였었던 정책을 이어서 할 뿐만 아니라 요거를 심화 과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안 됐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문제였는데 지금은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지금도 실거주를 2년 이상 해야지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정책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이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한 피해는 당장 보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 아파트가 공급이 되기까지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 그 3년까지는 계속해서 전세가 뭐 조금이나마 계속 공급이 되겠죠. 그리고 3년 뒤부터 전세 물량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전세가로 상당히 고통을 받을 겁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상해요. 자, 처음에는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 양도세 비과세 문제나 조합원 양도 금지, 그리고 뭐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법으로 공급을 되려 급감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모두의 우려처럼 시장이 폭등을 하니까 뭐 투기꾼 욕을 하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것들의 절대 다수가 실입주였어요. 결국 투기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은근슬쩍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공급을 잔뜩 늘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만 잔뜩 늘리는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부족한 임대 물량으로 이젠 전세 가격도 오르기 시작하니 또 전세를 건드립니다. 전세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이놈의 투기 세력들이 문제라면서 임대차 3법 같은 악법을 반대 측의 의견 수렴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죠. 자, 역시나 악법의 효과 덕분인지 이번에는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이젠 전세 가격도 문제가 되는데 늘릴 땅은 없고 결국 분양한다고 했었던 공급을 임대주택으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분양 공급이 줄어들지만 개의치 않고 임대주택만 계속 지금 늘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거는 실수요로 가득 찬 분양 시장에서 투기 세력을 잡아야 한다면서 또 전세 물량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물량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금 분양하는 주택마저도 전세 물량으로 돌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다른 방식으로 해서 전세 물량을 또 줄인 거예요. 정말 갑갑한 노릇입니다. 자, 뭐 어쨌든 현 정책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별로 없더라도 2월 19일 이전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를 넣으시면은 공짜로 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8억짜리를 분양받으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3년 뒤에는 한 전세 가격만 한 12억쯤 할 것 같은데 완전 개이득이죠. 자, 그런데 다만 여기서 4억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 돈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를 올려주는데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억이 남지 않고 오히려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폭탄 돌리기는 과연 언제쯤 끝날까요?